그 707 특공대 출신 끝장나게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도 정말 믿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서희TV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1절에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모셨습니다. 바로 강철부대 시즌3의 출연자를 모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직접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강철부대 시즌3에 출연했던 707팀 오요한입니다.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특히 또 앞으로 중요한 행사를 또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어렵게 부탁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배서희TV에 출연을 해주시면 제가 또 특별히 드리는 선물이 있죠. 바로 리프러츠 조종사 선글라스인데요. 한번 착용해 보시고 네. 우리 배서희TV 구독자분들께 얼마나 어울리는지. 네. 와, 저 고급스럽게 잘 됐습니다. 얼굴이 이런 너무 거는, 작으셔가지고. 이런 건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아, 진짜, 맞아요. 특전사다 보니까 그런 안경, 고글류로만 쓰셨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진짜 안경이 이렇게 원래 크지 않은데 얼굴이 너무 작다 보니까 커 보이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네네. 네, 정말,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실물로 처음 뵀는데, 정말 군인이었는데도 얼굴도 작고 진짜 연예인 같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금 들은 이야기가 어제부로 전역 1년 차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진짜 전역한 지 1년도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후배님이신데, 그러면 예전에 근무하셨던 근무지하고 병가하고 몇 년 차인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전사 출신이고 병과는 보병입니다. 특전사에서는 13특수임무여단에서 2년 군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707 특수임무단에서 4년 군생활을 해서 총 6년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번 군번이신 거예요? 저는 17 군번입니다. 17년 군번이다. 그럼 제가 05 군번이니까 저보다 12년 후배님이시네요. 정말 세월이 너무나 빠른데, 6년만 하고 나오신 거면은 의무복무만 하고 나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임관하셨을 때 그렇게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더 오래 하려다가 이제 또 다른 계기가 있어서 나오신 건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포부가 다 장군을 달자 이런 포부로 들어갔지만, 이제 제가 필드에서 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그 시기는 딱 중대장까지, 대위 때까지가 제가 원하는 조금 군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장기는 넣지 않았고 그렇게 6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 생활 6년 대부분을 특전사로 생활을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소위로 임관했을 때부터 바로 특전사? 예. 그게 이제 가능한가 보네요? 보병인데도 불구하고? 보병이어서 특전사로 바로 이제. 지원을? 네, 그래서 부중대장으로 먼저 임무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특전사로 바로 본인이 선택해서 갔지만 처음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혹시 내가 특전사 잘못 왔다 막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일단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특전사가 또 이렇게 또 몸을 쓰는 집단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고, 만약에 이 특전사를 안 왔으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전 많이 했습니다. 특전사 생활을 하면서 보통은 다 부사관들을 관리하는, 아니면 병사들을 관리하는 팀장급 역할을 그럼 많이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사관들이나 베테랑 그런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었지 않았을까. 장교라서 관리자급으로 해서 그런 좀 그런 걸 겪었던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그 특전사의 상황 자체는 부사관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장교로서 무언가를 지시하기보다는 부사관들의 의견을 잘 들어줬었고 그거를 잘 조율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전사 생활하면서 부사관들과의 갈등, 트러블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격이 좋으셨나 봐요. 한 번도 없는 거 보면.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역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군생활 한 몇 년 차쯤에 결정했었을까요? 장기를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장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역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서 좀 고민을 했었고, 그 시기에 또 이제 707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선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707 넘어가면서 필드 뛰면서
나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고서 나가는 게 뭔가 후회 없고 오히려 더 멋있게 군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는 결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전사에서 707로 넘어간다. 이 말은 특전사 안에서도 707은 선발직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넘어가기 위한 과정, 특히 장교가 707을 넘어가는 건 더 소수일 것 같거든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지원 공고가 뜹니다. 707에서 이제 부족한 인원을 지원 공고를 이렇게 받는데 그때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먼저 체력 검정을 봅니다. 그 체력 검정에는 이제 5km, 외줄타기, 턱걸이,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개 종목을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체력이 좋은 사람들에 한해서 다시 면접을 봅니다. 이제 그 면접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707도 똑같이 장교와 부사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지휘관 역할로 707을 가신 거죠? 처음 707 갔을 때는 네. 부중대장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707에서 생활하면서도 그 여군분들 예. 또 많이 뵙겠네요. 다 부사관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 여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정보중대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여군들이 많이 합니다. 장교 중대장으로서. 그러면 중대장 말고 707 여군들은 다 부사관 분들.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실제로 보면 어때요? 정말 난군처럼 똑같이 다 잘해요? 똑같이 합니다. 예. 이게 진짜 남군보다 체력이 더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측정을 여군이라고 해서 뭐 덜 약하게 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예 똑같이 보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도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어떻게 똑같이 하는데 남군보다 체력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707 생활하시면서 장기는 생각 안 하고 이제 내가 의무복무만 채우고 나와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707 있는 동안에 전역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역하기 전에 내가 제2의 사회에 나와서 어떤 거를 해야겠다라고 뭐 생각을 했거나 계획을 했던 게 있을까요? 저는 전역하기 전 연도 23년도 2월 28일 날 전역을 했었는데 22년도에 파병을 갔다 왔습니다. 어디로요? 레바논으로 와, 파병을 몇 갔다 개월? 저는 총 10개월 동안 갔다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파병을 복귀하고 나서 이제 휴가를 받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곧 전역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집수리라는 것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술을 조금 배워서 전역해서 기술직으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그 연계된? 예,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럼 지금은? 네. 지금 집안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하자 보수를 수리하고 있고 그리고 석재, 유지, 관리 쪽으로 비중을 두고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혼자 회사를 차린 건가요? 아니면은 프리랜서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건지? 사업자를 냈고서 네네. 대표는 혼자고 직원도 저 혼자입니다. 와, 혼자서 집수리를 한다. 근데 진짜 되게 젊은 분이 집수리를 하러 가면 네. 되게 놀랄 것 같아요, 집주인분들이. 그쵸.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초반에 그랬던 적도 없지 않아 너무 있었던 것 어려 같습니다. 보이셔가지고. 네. 예. 그래도 마무리 잘 하고서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 보면은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젊은 나이에 기술 잘 배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707 특공대 출신 끝장나게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도 정말 믿을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내가 집수리를 만났던? 네. 저는 사실 뭐 드라이버도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었고 네. 뭐 집수리 이런 쪽에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가족분들 중에 삼촌이 도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한 이 집수리를 하셔가지고 네. 저한테 이게 조금 전역하고 나서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수익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배워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 월급하고 좀 비교했을 때 지금 버는 수입이 어느 정도 비슷한지 아니면 좀 더 높은지? 더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 역시 사회로 나가면 이제 돈 버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군에서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했을 때 군대를 전역한 걸 후회한 적은 없었는지? 전역한 걸 네. 후회한 적은 없는데 가끔씩 그리운 적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혼자 일하고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끼리의 그 생활했던 그 추억, 그리고 이제 같이 땀 흘리면서 훈련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생각이 나서 가끔씩은 그립지만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 동기들이나 동료분들은 군에 남아있는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빠른 나이에 일찍 이렇게 군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주변의 시선이나 그 의견들은 어땠어요? 정말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예, 군 생활, 제가 생도 때부터 네. 뭔가 야망이 있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이제 군 생활을 임했었는데 전역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었고 가족도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예, 또 군인이란 직업 자체가 정말 멋있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이런 멋있는 직업을 왜 그만하냐 이렇게 주변의 반응도 그랬었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아쉬워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군인 출신인데 장교? 예, 3사예요? 아버지는 간부사관 출신입니다. 군생 오래 하셨나봐요? 예, 군생활 27년 정도 하셨었는데 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부사관학과 이제 교수로 계십니다. 지금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단하시네요. 아들이 어떻게 보면 자랑이고 그럼요. 아들이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네네. 뭔가 현실적인 것을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전역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진짜 가족분들도 많이 아쉬워하셨을 것 같은데 그 본인도 정말 707의 자부심을 네. 갖고 있는데 진짜 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때 좀 아쉬웠던 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지금 하는 일 중에서 어떤 점이 이제 힘든 군 생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하는 일이 이건 진짜 힘든 것 같다. 저는 네. 예, 군 생활에 비하면은 지금 힘든 게 없습니다. 진짜요? 예, 지금 약간 너무 편하게 일하고 이제 개인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자기 관리나 뭔가 새로운 목표 도전 이런 거에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할 수 있어서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집수리 외에 내가 뭐 배우고 있는 거나 아니면 다른 일 같은 거를 알아보고 있거나 하고 있는 자기 개발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네. 턱걸이 기네스를 지금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일을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그 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턱걸이 왕이라는 그 타이틀로 사실 강철부대 시즌3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게 언제적 그 턱걸이 왕 선발이었던 거예요? 군에 있을 때? 아닙니다. 사회에 나와서 제가 2023년도 2월 달에 전역을 하고 나서 4월 달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턱걸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나가서 1등 해봐야겠다. 왜냐면 군 내에서도 이제 뭐 턱걸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신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고 그때 1등을 해서 이제 국내 1등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첫 도전이었는데 1등 한 거예요? 제가 삼사관학교에 있을 때도 삼사관학교 턱걸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해서 경쟁해서 이기신 거잖아요. 예. 그 더 젊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건데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신인이 1등 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기네스에 도전하신다고 했는데 그 날짜와 알려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요? 기네스는 일단은 SBS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3월 16일부터 3월 17일 24시간 동안 진행되고 장소는 용인에 있는 그 홍범석 홍범석의 레드짐에서 라이브예요? 그날 그냥 바로 방송을 해요? 아닙니다. 그 녹화 녹화를 촬영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방영되는 거를 우리가 볼 맞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현장에서 구경하고 싶으면 그날 오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3월 16일에서 17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군에서 나와서 진짜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좋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직도 조금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 평소에 일과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군대에만 있다 보니까 이 시간에 내가 밖에서 돌아다니거나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일을 하면은 뭐 서울도 가고 뭐 경기도권도 많이 가는데 이 시간에 서울에서 뭐 사람 구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은 그러니까 위수 지역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새로우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또 이렇게 밖으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럼 주변에 진짜 혼자 외롭고 이렇지만 혹시 사회에 나가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 있다면? 사회에 나가서 새로 사귄 친구들은 이제 운동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들
말고는 사실 아직도 군 생활에 있었던 팀원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군에서 사실 707의 특전사는 제가 봐도 이제 장기로 오랫동안 이제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무를 못하고 빨리 전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병가에 비해서는. 요즘도 그런가요? 저는 사실 군 생활하면서 네. 부상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운동을 좋아하고 꾸준히 하면은 그만큼 부상의 데미지도 적고. 그럼 특전사나 707이 20년, 30년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중에서도 이제 사회로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또 우리 오요한 대인님을 보고 나도 나가서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후배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어떤 준비, 아니면 어떤 각오, 이러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 일단 전역하기 전에 어떤 뭐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계획을 세우고 나서 전역을 해야지 전역하고 나서도 이제 방황하지 않고서 본인이 세운 계획대로 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역하는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나 뭐 도전이 없다 그러면은 계속 군생활을 하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707이나 특전사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나 멋지고 늠름하고 해서 사실 사회에 나와서 그거보다 더 멋진 일을 찾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너무나 빠른 나이에 나오셔서 다른 일을 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일 말고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또 다른 분야를 도전하고 해보고 싶다라는 그 분야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일을 일단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 새내기로서 구독자가 몇 명일까요? 구독자가 4,800명입니다. 저보다 많아요. 저희 구독자님들 여기 구독 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네. 유튜브도 재밌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강철부대라는 방송을 나갔으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 가지 방송 출연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럼 강철부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강철부대 이야기 너무 궁금하시죠? 그거는 제가 2부에서 또 저희 장소로 옮겨가지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또 강철부대 비하인드 스토리 네. 해주실 수 있죠? 네네. 네네. 그러면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군 생활에 있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군 생활에 있어서 체력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체력. 네. 이게 집수리가 아무래도 이제 몸으로 하는 노동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군 생활에서 더 힘든 것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이 사실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제가 더 이 직업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느낀 건 체력.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경지수일 수도 있는데 이미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집수리를 하면은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잘 선택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배서희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걸 보시고 계신 현역분들께는 정말 군생활 하시느라고 이제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앞두시고 계신 분이라면은 원하는 목표를 잘 준비해서 더 멋진 2의 인생 살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3.1절에 촬영하러 왔는데요. 정말 우리 강철부대 시즌3에 우리 707이 2등 했죠? 네, 너무나 아쉽게 2등을 했는데 제가 1등 했으면 못 모실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됐는데요. 정말 이 힘든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2부에서 강철부대 비하인드 스토리와 특전사 707 이야기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배서희 TV 구독자님과 함께 다음에 또 만날 걸 약속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